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외대 교과 전형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녹화방이에요. 라이브는 아까, 금요일날, 저희가 9시에 진행을 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좀 편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외대 교과 전형을 반영하는 거를, 잘못 봤어요. 그냥 제 실수입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회원님들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부분을 좀 잘못 봤냐면요. 그러니까 뒷부분을, 그러니까 저희가 모집 요강을 좀 끝까지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자만이 불러온, 실수입니다. 그 점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모집 요강 끝까지 정말 세밀하게 다 본 다음에 방송 준비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 녹화방 찍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외대 교과 전형을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 교과 전형이 있는데 제가 그걸 2019에서 2020 학년이 넘어오면서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등급 환산 점수예요. 제가 이걸 좀 잘못 봤습니다. 저는 이 등급 환산 점수를 어떻게 봤냐면 그냥 원점수 추이 2019년과 별 다를 게 없다라고 잘못 분석을 했는데 뒷부분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회원님들의 이야기가 맞았어요. 죄송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한 저희가 라이브 방송 때 그 입시 결과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예측 결과에 대해서 환산 점수를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도 되게 빠르게 이제 저희가 다시 재계산을 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오늘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교과 성적 100%로 들어가고요.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들어가는 대신 역사와 도덕이 포함된다. 대신 이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들어가고요. 이과 자연계는 글로벌 캠퍼스로 형성되어 있고 인문계 같은 경우는 서울캠과 글로벌 캠퍼스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영 방법은 등급 환산 점수인데 이 등급 환산 점수가 작년처럼 원점수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대학교에서 이 교과 전환 환산 점수를 줬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못 봤습니다. 죄송해요. 반영 학기는 3학년 1학기고요. 졸업자는 2학기. 2학기까지 본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우리 재수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2학기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봐야겠네요. 자, 서울 캠퍼스랑 글로벌 캠퍼스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 그러니까 문과다 보니까 국어랑 영어에 대한 교과 평균이 높겠죠. 30%씩 60%가 반영이 되고요. 수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는 20%씩 40%.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성적이 좀 중요하다. 다 중요해요. 솔직히. 교과 전형은 솔직히 다 중요합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가 20%씩 40%고요. 수학이나 과학이 30%, 60%가 반영된다.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의 등급을 교과 전환 점수라 그래서 1등급은 300점, 2등급은 288점, 3등급은 267점. 그런데 4등급 밑으로 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계산기 했을 때 4등급 나오면 못 가요. 대신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은 2020 학년 2020년에 지금 한국외대가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난 건 바로 수능 최저를 미적용한다는 건데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는 2019년에도 미적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19 데이터 발표가 나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보질 못했거든요. 그 데이터가 나오면은 글로벌 캠퍼스는 어떠한 기준선은 정해지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2019 데이터 발표가 결국은 수능 최저를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완화시키거나 수능 최저를 폐지시켰을 때 학교 레벨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지가 있는데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 최저를 많이 폐지하게 되면 생각보다 점수대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학교가 저는 한양대학교라고 봐요. 한양대학교가 교과 미친 듯이 높잖아요. 그 이유가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만약 한양대학교 밑으로 이제 이러면 외대가 받쳐지게 되는데 한양대학교에서 밑으로 받쳐진다라고 했을 때 그 인원의 데이터들 계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높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중앙대학교는 최저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봤을 때 저 교과 전환 점수를 가지고 한번 예상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환산 점수는 대학교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아니고요. 저희 컨쇼가 이번 2020 학년 예상 점수 한 이 정도가 돼야지 되지 않을까. 또한 이 점수는 1차 컷과 평균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높게 잡은 게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1차 컷과 평균 사이, 그러니까 좀 높게 잡은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 잡아야지 안정권이 완전히 형성될 거라는 게 제 예상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평균 점수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2년치 데이터를 입시 결과를 저희가 한번 평균점을 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이 계산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대학교 환산
환산 점수, 아까 3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그 환산 점수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환산을 해봤을 때 이 정도 점수대가 형성이 돼야지 1차 컷에서 평균 컷 위로 잡히기 때문에 안정권이 형성된다라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 컷을 내보고요. 2019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나잖아요. 아직 저희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2019 데이터를 받아본 건 아니거든요. 2019 데이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거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할 건데, 만약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면 저희가 그건 홈페이지 입시자료 게시판에다가 반드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환산 점수 같은 경우 저희가 그러니까 최저가 미적용됐을 때, 또한 이 등급으로 아이들이, 저는 요번에 추합이 정말 많이 안 일어나겠죠.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최저가 교과 전형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최저였는데, 그잖아요. 걷다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 빠지는 데이터, 그리고 한양대학교 붙고 한양대학교에서 떨어져서 받쳐서 내려오는 아이들 일단은 계산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최저가 있기 때문에 뺐어요. 그랬을 때 교과 전형 라인으로 해서 이 등급 컷이 여기에 반영됐을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한 최저가 없다는 건 충원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반영해서 이제 예상치 점수를 낸 겁니다. 꼭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입시 이제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9 데이터 받아본 다음에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좀 바뀌는 게 많다라면 다시 한번 공지를 올려드리고요.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 교과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작년에는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떠한 기준선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도 조사되는 대로 홈페이지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외대가 작년처럼 원점수를 반영해갖고 하는 방식이 아닌 교과 전환 점수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할까 솔직히 좀 의문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외대가 더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지? 근데 하여튼 요번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저는 다음 년에 외대가 또 교과 전형 방식 바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라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데이터와 한양대학교 라인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외대 교과 전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외대가 보고자 하는 인재상을 좀 볼게요. 자, 자주적 탐구. 결국은 이겁니다. 이제 4대 요소로 학생을 선발할 건데, 그 중에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제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본대요. 이게 결국은 학업이겠죠. 근데 학업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한 부분들이 있으면 좋고, 두 번째, 국제적 한국인, 일명 세계 시민 역량, 쉽게 말해서 어문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적인 인재, 그러니까 어문은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외대에 지원시킬 때 영어 점수, 국어 점수, 제2 외국어 점수 이걸 좀 중요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경영학부를 집어넣거나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에 집어넣는다면 행정학과 라인 이런 데는 안 그렇겠지만 웬만하면 외대는 다 어문 라인이잖아요. 또한 그냥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우즈베키스탄 뺄게요. 우크라이나나 뭐 몽골, 이란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하겠대요. 자, 우리 아이가 만약 몽골에다가 지원을 하겠대요. 몽골, 오르크스트 다 보세요. 몽골 학과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몽골 이거 전공 적합성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몽골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전공 적합성 맞추기가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외대에서 몽골을 뽑을 때 전공 적합성 라인으로 정말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바로 어문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문 능력 같은 경우는 영어나 국어나 제2외국어겠죠. 이 성적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아이를 좋아할 거라고요. 걷다가 어문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뭐 자기주도적인 어떠한 연구나 이런 좀 언어를 연구하는 모습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전공 적합성이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몽골어를 가르쳐 줄 건데 네가 어문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니? 이걸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알다시피 어떠한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문화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떠한 문화를 좀 연구하는 거, 몽골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고 어떤 문화를 좀 연구하거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꼭 몽골이 아니더라도 중앙아시아나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어떠한 문화를 관습, 그러니까 문화 관습 같은 거, 전통 관습, 뭐 이런 문화들을 좀 연구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게 다 전공성이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제3국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전공성을 찾는 건 쉽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의 이제 어문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공성이고, 문화를 좀 찾아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를 비교하고 어떠한 문화에 대해서 뭐 상대주의적 태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필한다라면 충분히 전공성을 살릴 수 있지 않나? 그게 세계시민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이 의사소통이라는 게 당연히 너 외국어 좀 할 줄 아니? 뭐 이런 거겠죠. 자, 창적 전문인, 뭐 창의 혁신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 결국은 너 의사소통 할 줄 알지? 대인관계 역량이란 건 너 소통 능력들, 학생들과 공동체 의식 잘 지낼 수 있는지, 너 최소한 우리 학교 와서 왕따는 안 당할 거잖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창의 혁신이라는 거는 무엇인가를 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그게 전공성이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주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도전하고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인재상이래요. 네, 그렇대요. 자, 인재상은 받고요. 자, 1단계는 서류 100%로 700점 만점으로 해갖고 3배수로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 1단계 70%에다가 면접 30% 해갖고 총 1000점 만점으로 학생을 뽑는데, 외대 면접은 서류 신뢰도 면접이었어요. 여태까지 뭐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교수님들에 따라서 틀리지만 전공에 대한 관심도 정도로 물어보는 거지 뭐 학문에 대한 깊이나 이런 거 물어보지는 않았었고요. 제일 많이 이제 준비를 해서 했던 거는 이제 서류 신뢰도, 내가 활동했던 부분에 대한 과정이나 좀 배운 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대 같은 경우는 서류 신뢰도 이제 면접이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좀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서류 면접을 좀 준비를 하면 되고, 자, 오늘 한국외대 4대 요소 종합평가하는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지에 대해서도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4대 요소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죠? 자, 보시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대 요소로 뽑는데, 그 학업 역량 안에는 뭐 학업 성취도나 학업에 대한 태도, 탐구, 그리고 전공은 전공에 관련된 교과목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공 교과예요. 그죠?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 이해, 전공 활동에 대한 경험. 자, 지금부터 보세요. 탐구 활동 부위, 전공 관련 활동 경험 부위, 협력 능력 부위, 나눔 배려 부위, 소통 능력 부위, 자기주도성 부위, 리더십 부위, 경험의 다양성 부위, 얘 빼고요. 얘는 뺄게요. 창의적 문제 해결력 부위. 제가 지금 부위표 친 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위표를 왜 쳤을까요, 제가? 다시 탐구활동이에요. 여기에 부위표 쳤어요. 그죠? 두 번째, 또 부위표 친 게 전공에 관련된 부분. 협력, 나눔 배려, 소통. 그리고 자기주도적 뭐 한 거, 리더십 부분, 창의 문제 해결. 동그라미 친 거, 부위표 친 거 지금 잘 보이십니까? 제가 이거를 해드린 이유는 자기소개서 라인 뽑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자기소개서 라인을 뽑을 때 내가 학교에다가 생활기록부에 없는 저의 또 다른 어떤 잠재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 아이 평가 요소가 이렇대요. 그러면 이건 생활기록부 안에서만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소개서 안에서도 이 부분을 찾아서 평가하겠죠. 그랬을 때 어떤 대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폭넓게 탐구를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건, 내가 만일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보고서를 만들거나 탐구하거나 과학 실험을 한 이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쓰면서 나의 능력을 어필한다면 이 탐구활동 부분, 학업에 따른 탐구활동 부분이 어필될 수 있겠네요. 이런 걸 보통 자소서 1번에다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꼭 외대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평가 요소를 자기소개서 쓸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 갖고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전공 관련 활동의 경험이래요. 뭐 전공에 관련된 관심을 갖고 노력과 과정, 그러니까 내가 뭐 동아리를 통해서 전공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과정과 능력을 자기소개서 2번에다 보통 어필할 때 이런 거 갖고 어필을 하면 좋겠죠. 협력, 나눔, 배려는 자기소개서 3번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라는 건 보세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설정하면서 그거를 내가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래요. 그러면 요 탐구 활동이랑 자기 주도성 요거 두 개 묶으면 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생활기록부 안에서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V표 안 친 것들은 생활기록부 안에서 평가될 만한 요소들이 많지만 지금 V표 치고 이렇게 빼드린 거는 네, 자기소개서를 통해 갖고 내가 충분히 더 어필할 수 있는 라인을 요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라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뭐 자기소개서 특강 때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종합평가를 할 때 대학교가 이런 걸 제공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생활기록부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 갖고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짤 수도 있겠죠. 왜? 대학교가 이거 갖고 평가한다 그러니까 평가에 맞게끔 자소서에다가 나의 능력을 더 어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솔직히 이 4대 요소는 제가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그잖아요. 매번 할 때마다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오늘은 떠들지 않을게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 그 내용이에요. 제가 맨날 했던 내용들. 4대 요소의 발전성 해야 됩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움직여야 돼요. 얘들아, 소통 능력 중요하단다. 학교 다니면서 네가 톡불장군으로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애들이랑 협력하고 반장은 왜 해야 되며 봉사활동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기 싹 얘기 드렸어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방송을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이나 학생이 보고 있다면 저희 컨쇼 2022학년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끊어서 보면 좋겠네요. 자, 이건 자소서 라인을 짤 때 요걸 한번 이용해 보세요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또한 우리 생활기록부 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4대 요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또한 이걸 보고 3학년 활동을 좀 마무리를 질 때도 좀 방향성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게 꼭 외대만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요. 웬만한 학교들이 다 이렇게 뽑습니다. 이해가시죠? 뭐 서강대 이런 데 빼고요. 자,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종합전형 입시 결과를 좀 볼게요. 자, 하나 말씀드려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시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과전형은 솔직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단순 수치로 뽑는 거기 때문에 교과전형의 데이터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금 보여드릴 데이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어떤 학과에 어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왔는지, 그런데 이 안에는 일반고뿐만 아니라 특목고 아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다. 대신 내가 어느 정도 기준선은 알 수 있겠죠. 한 이 정도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하는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몇 등급 아이들이 합격했는지, 솔직히 외대 같은 경우는 1등급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외대가 발표한 데이터들은 거의 다 2, 3등급대가 형성됐다라는 건, 특목고 아이들이 그만큼 학교 바치고 들어오는구나. 갔다가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면 외고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외고 아이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학교의 마지노선은 한국 외대예요. 외대 밑으로는 가기 싫어요. 딱 외대까지는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외고나 국제고 아이들의 마지노선 대학이 저는 외대, 그러니까 이 한국 외대가 좀 많이 걸쳐지거든요. 자, 보시면 영어학과 2.6이고요. 뭐 LC는 2.5, 프랑스 3.4. 그러니까 딱 보시면 2, 3등급대가 형성이 되게 많이 돼 있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결국은 2, 3등급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라는 건, 네, 일반고 아이들부터 특목고 아이들이 1등급부터 4등급 아이들이 골고루 섞여서 들어오지 않았나. 그리고 뭐 전국자사 같은 경우도 뭐 한 4, 5등급 아이들도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등급은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대신 이런 거는 있겠죠. 이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지금 서울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20, 그러니까 글캠입니다. 그죠? 글로벌 캠퍼스인데, 글로벌 캠퍼스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해요. 여기는 외고 없다. 이해가십니까? 솔직히 글로벌 캠퍼스에는 저는 외고나 자사고 아이들이 안 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글로벌 캠퍼스 여기 말고요. 뭐 통번역 학과들 얘네 빼고요. 얘네 빼고는 저는 솔직히 특목 라인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얘네는 특목 아이들 와요. 그러니까 번역학과는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 뭐 4, 5등급 애들 오는데 뭐 5, 6등급 애들도 와요. 그런데 나머지 학과들 있죠. 나머지 학과들은 솔직히 저는 특목 라인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의 점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대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 문과 3등급 아이들, 뭐 4등급,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계 아이들, 뭐 3, 4등급 아이들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다고요. 대신 생활기록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더 좋겠지만 저는 3등급, 4등급 아이들이 외대 글캠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이거는 특목고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앞에 보여드렸던 서울 데이터와 이 뒤에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같은 수치가 아니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앞에는 특목고 들어가 있는, 특목고가 대다수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되게 많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들어가 있다. 대신 글로벌 캠퍼스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 특히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안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데이터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정보통신공학과 4.0이 얘네 특목고 때문에 이렇게 낮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고요. 3, 4등급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과다.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데이터와 글로벌 캠퍼스의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됐네요. 여기까지가 한국 외대입니다. 자, 그러면 외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제가 일단 등록금 되게 싸다. 네, 아시죠? 등록금이 정말 쌉니다. 그리고 저는 참 깔끔한 학교다라고 생각을 해요. 빨간 벽돌이 있던 걸로 기억했던 이 서울시립대. 옛날에 이병헌이랑 박소연이라는 배우가 나왔던 청춘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름 뭐였더라? 그 드라마가요. 내 사랑 하여튼 드라마가 있어. 청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MBC에 우리들의 천국이 있었다라면 이 KBS에는 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드라마에 이병헌이랑 거기 이제 청춘 드라마 배경이 서울시립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되게 깔끔하고 이쁘다. 빨간 벽돌 인상적인데 거기 아마 시립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나이 겁나 먹은 것 같네. 자, 서울시립대 일단 국립이고요. 그러니까 시립 학교고요. 서울시에서 전폭 지원으로 등록금이 싼 학교고요. 일명 10개 대학의 마지노선이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발끈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건국대랑 시립대랑 전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중경외시 이런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부터 시립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립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학생부 기록부 교과가 100%고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됩니다. 자, 수능 최저가 반영되고요. 교과 반영은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70% 그리고 그 외의 과목이 30%니까 전 과목 다 들어가요. 전 과목이 다 들어가는데 주요 과목이 70%고요. 그 외 과목이 30%인데 이 30%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떨어지는 경우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과목에 대한 이렇게 좀 편차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학생들은 되게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만 관리한 아이들은 서울시립대 지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70%에 그 외 과목 30%인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시립대는요 또 외대랑 비슷해요. 오늘 왜 시립대랑 외대를 묶어서 해드리냐면 얘네가 교과 전형 계산하는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만의 환산 점수 방식이 있어요. 아까 외대는 원점수 받잖아요. 얘네는 Z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Z값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얘네는 편차나 원점수 이런 거 다 반영해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데이터 보여드리겠지만 얘네 환산 점수 1000점 만점으로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 계산 데이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교과 내신 등급 뭐 몇 점 몇 등급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0점 만점을 했을 때 900점대가 형성이 되는데 그 좀 이따 뒤에 보여드릴 그 900점대가 이 Z값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했을 때 나타나는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립대는 이들만의 G값을 계산한다. 그래서 얘네들만의 환산 점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나중에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자, 수능 최저 라인은 인문계는 국어, 수, 가나, 영어, 탐구 한 과목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가영이 들어가고 탐구예요. 과탐과 사탐이 포함되죠. 교차 지원 가능하구나. 세계 영역 등급 7이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나영을 빠지고 수, 가영에 과탐이 들어가야겠죠. 사탐이 아닌 상위 한 과목에 세계 영역 합 8이네요. 그러니까 문과보다 이과가 최저는 조금 더 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탐구가 한 과목만 들어간다는 거, 문과 같은 경우는 교차가 된다.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서울시립대 교과 환산 점수로 등급대가 어떤 형식으로 합격됐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결과 1000점 만점이요. 10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 이제 고3 성적 다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시립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점수를 했을 때 행정학과 951점에서 쭉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이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인기과와 비인기과에 대한 점수차가 약간 벌어집니다. 네, 크게는 40점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과가 951이고 이게 이제 다 저희가 계산을 다 집어넣지 못했어요. 발표 안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대 자유전공이라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높아요. 걷다가 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 도시공학이나 교통공학 같은 경우 이공계로, 그러니까 이 이과로 쳤을 때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인기과예요. 왜 그러면 이게 서울시청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학과는 아니고, 걷다가 수학과가 점수대가 되게 높습니다. 네, 매년 수학과는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이 됐었고, 이제 뭐 시립대에서 좀 좋은 학과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뭐 세무학과나 사회복지학과 이런 학과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행정학과도 좀 괜찮습니다 라고, 저는 이거는 이제 저희 주관적인 평가겠지만 저는 솔직히 시립대에서 좋은 학과는 뭐 세무, 사복, 뭐 행정 이런 학과들이 좀 괜찮은 학과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과 쪽에서는 어떤 학과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전 이상하게 도시공학이나 교통공학 이쪽 라인이 좀 땡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높지도 않고 전공적 합성 맞추기도 더럽게 힘들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하기도 괜찮은데?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네, 하여튼 점수대가 이 정도로 형성이 되는데, 일단 토목공학과는 아시다시피 네, 모든 학교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토목공학과가 좀 낮다. 그리고 건축학부 라인도 이제 좀 이렇게 건설하는 쪽이 좀 낮게 형성이 되고, 특히 시립대 같은 경우 물리학과 있잖아요. 물리학과가 좀 낮게 형성이 돼도 요만큼 낮진 않아요. 이렇게 낮게 형성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 데이터가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고 요거 보고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930점대는 나와야 돼요. 928, 930 그 정도는 나와야지 물리학과도 안정권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 입시 결과 쪽으로 교과로 봤을 때는 철학과나 국사학과가 좀 낮아요.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잖아요.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은 국사학과 같은 경우, 역사학과는 좀 매니아층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인기학과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와 이 부분이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 한국이래. 서울시립대 입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2019 데이터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시립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은 서류평가 100이고요. 그리고 2단계 때 서류평가 50에다가 면접이 50인데 이 얘기는 면접 겁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서울시립 때는 면접 준비를 진짜 좀 타이트하게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오늘은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서류 신뢰도적인 부분인데 전공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물어보는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관련된 학과 이 라인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고, 지원 동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서류 신뢰도 하는 데 있어서 좀 세부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좀 물어보는 라인이기 때문에 좀 되게 좀 꼼꼼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서류 신뢰도 같은 경우 그렇게 좀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수능 최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겁니다. 학과별 선발 인재상이 있어요. 이거 저희가 저희 컨쇼 홈페이지 입시 자료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입시 자료에다가 올려놓을 건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데 있어서 학과마다 우리 아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겠습니다라는 그 인재상을 뚜렷하게 다 공지를 합니다. 매년 공지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도 봤더니 학과별 선발 인재상을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한 3개 정도 학과만 우선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입시자료 그 게시판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제학부 볼게요. 자, 보세요. 다양한 분야의 경제 문제. 자, 일단 우리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안에 우리 아이가 어떠한 경제에 대한 부분, 전공에 대한 부분은 좀 어필이 돼 있거나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학적 소양. 자, 이제 경제예요. 그죠? 경상계다 보니까 수학 성적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학 성적이 낮으면 경제나 경영 이런 경상 쪽으로 집어넣지 마세요라고 여기 써 있네요. 그죠? 두 번째, 정보와 적응력 및 분석 사고
학교를 바탕으로 혁신과 창의성이 뛰어난 글로벌 마인드, 그러니까 글로벌 마인드라는 건 아시다시피 일단 외국어 능력이 좀 돼야 되는 거고, 이 정보와 적응력과 분석 사고라는 거는 어떤 뭐 지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통계 자료의 지표나 어떠한 이런 학업하는 데 있어서 이런 표들, 이런 데이터들, 또한 학교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뭐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지표 같은 거를 분석하고 경제 같은 거를,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내는 이런 능력들, 갖다가 글로벌 마인드,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외국어 능력 이런 것들도 좀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경상계 라인이기 때문에 리더십, 그러니까 학교 뭐 장 활동한 것들, 뭐 내가 반장을 했다거나 뭐 회장을 했다거나 이런 장 활동 같은 것이 있으면 좋아요. 또한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이게 시립 때는요, 모든 학과가 다 웬만해서 공동체 의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눔 배려 할 줄 알아야 되고, 소통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공동체 의식, 뭐 이런 것에 대한, 이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나 이거는 자기소개서에다가 반드시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게 자소서 3번이 됐건 2번이 됐건 이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이런 협동, 어떠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이런 소통하는 얘기들, 이런 거는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니까 수학 잘해야 되고 영어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떠한 지표에 대한 이런 분석 능력들, 뭐 이런 전공에 관련된 부분, 걷다가 공동체 의식, 이게 경제학부가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수학 영어 잘해야 되네요. 자, 두 번째 영어 영목 갑니다. 기초교과 성취도가 우수해야 된대요. 기초교과 성취도가 뭐냐면 주요 4과목 성적이 일단 잘 나와야 된다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특히 그런데 영어랑 국어를 먼저 보겠대요. 왜? 어문 라인이잖아요. 그 성취도가 높은 학생, 영어 능력을 바탕으로, 자 보세요. 문화들. 그러니까 영미문화, 그러니까 영어권 나라들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이 있으면 좋대요. 이해가시죠? 어떻게 보는지. 영미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보여줘야 되며, 의사소통 능력으로 타인의 공감,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동체 의식. 이해가시죠? 자, 세 번째 컴퓨터과학부입니다. 수학, 기초과학, 일단 수학 잘해야 된대요. 거기에 외국어 능력, 영어 성적 좋아야 된대요. 아하, 이해가시죠? 같은 학생이고요. 컴퓨터 및 정보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 그러니까 전공에 대해서 내가 뭐 컴퓨터에 대한 C 언어, 어떤 언어를 풀어나가거나 인코딩을 하거나 이런 코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활동을 하고 동아리나 아니면 컴퓨터 대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외부 대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자체 내에서 하는 이런 대회들, 이런 걸 통해 갖고 자기주도적, 그러니까 어떠한 전공에 대해서 내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짜보고 친구들이랑 토론하고 그거를 이제 더 좋게끔 대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게 또 의사소통 협력 능력이 아닐까요? 또한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 이 컴퓨터과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희 본사가 컴퓨터 회사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짜거나 이럴 때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거나 무엇인가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정보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이나 이렇게 협력하는 이런 리더적인 역할들, 그리고 협력했을 때 이렇게 좀 희생하는 부분, 이런 게 좀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면, 자 보세요. 내가 만일 이제 자기소개서를 쓴다라면 내가 친구들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거나 어떠한 뭐 코딩 작업을 하거나 이런 알고리즘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과 토론을 하고 그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떠한 협력, 배려, 이런 과정들, 이런 거 되게 구체화시켜서 자소서를 반드시 쓸 것 같아요. 왜? 그런 인재를 좋아한대잖아요. 이게 학과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과를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어요. 이해가시죠? 자, 입시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는 그냥 기준선만 되는 거다. 이 등급이 우리 아이 등급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보시면은 여기도 3등급이 형성이 되는 걸로 봐서 특목고 라인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영어, 자 보세요. 얘랑 영어 영문이잖아요. 여기에 외고 아이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 생각보다 좀 낮게 형성되는 거 보이시죠? 어문 라인. 걷다가 중국 딱, 두 개 딱, 이해가시죠? 외고 라인이네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한 2등급대가 형성이 되고, 국제관계학과, 여기도, 자사고 외고 애들 많이 오잖아요. 국제관계가 결국은, 어문 계열이기 때문에, 경제에다가 어문을 집어넣는데, 솔직히 외고나 국제고 아이들이 좀 선호하는 학과거든요. 부의표 친 거 딱,
그런 생각 드시죠? 외고 국제고 라인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대가 좀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 얘기는 걔네들 좀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가능하면 걔네들이랑 붙지 마시고 일반 고시라면 네, 세무학과 같은 경우는 높아요. 그리고 도시사회학과나 행정학과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솔직히 외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런 거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미리미리 노리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 두 번째 20입니다. 전자전기 컴퓨터공 2.32 등급부터 해가지고 쭉 형성이 되는데 거의 2등급 때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일반고로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 때 아이들, 1등급 중후반 아이들부터 2등급 개초반 아이들, 그리고 특목고 같은 경우도 한 3, 4등급 아이들, 얘네들이 어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목고 5, 6등급도 들어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편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특목고 같은 경우는 한 4등급 때, 5등급 때 개초반 아이들이 좀, 지원을 좀 하고, 이제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 때부터 2등급 개초반, 2등급 중반 아이들도 합격하거든요. 저희가 여태까지 경험을 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네, 그렇기 때문에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인재상 있죠. 그거를 진짜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 인재상에 어울리게끔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만일 생기부에 그런 부분이 약하다면 그거 자기소개서에다가 충분히 어필을 하세요. 여태까지 저희는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2등급. 그런데 지금까지 이과 말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3등급 아이가 시립대를 들어간 케이스는 없었어요. 저희는. 네.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3등급 때 아이들이 시립대를 아예 도전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문과 같은 경우는 3등급 저희가 이제 도전권으로 이제 진로하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업에 대한 성적 이런 부분을 좀 시립대는 좀 보는 편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좀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합격 평균점도, 이 합격 평균점도 자세히 보시면 큰 차이 없이 쫙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쫙 옆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보는 학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저희 컨쇼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제 경험상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업에 대한 성적이 좀 편중되면 안 돼요. 좀 골고루 다 좀 잘 돼 있는 학생들, 그리고 아까 학과별 인재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고, 만약 우리 생활기록부가 인재상에서 좀 벗어나는 것들이 있다면 자기소개서에다가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어필을 하신다면 좀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울시립대예요. 자, 오늘 한국외대랑 서울시립대를 해드렸는데, 외대랑 시립대를 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과 전형 때문에 그래요. 교과 전형 계산 방법이 좀 특이하다. 시립대 같은 경우는 걔네들만의 환산 Z값을 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 좀 틀리고, 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똑같아요. 근데 좀 어문에 대한 능력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과마다의 인재상이 좀 다르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체크를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국 외대랑 시립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1대1 상담을 받도록 하는데, 자, 오늘은 지금 시간 보시면 벌써 46분이에요. 제가 학교를 2개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상담은 좀 짧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화요일 날은 저희가 또 다른 학교로 또 이제 준비를 할 건데, 화요일 날 학교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해놨는데 못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너무 상위권 학교만 해주는 거 아니냐. 우리 3등급 때, 4등급 때 애들이 갈 수 있는 학교도 좀 해주시면 안 되냐. 라고 하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셔갖고요. 다음 화요일 날은 제가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립대랑 외대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1대1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